강릉의 봄바람이 살랑이는 어느 화창한 아침, 34세의 박미나는 자신만의 물류회사를 운영하며 국제무역과 운송 분야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낸 젊은 사업가였다. 그녀의 회사 동해 익스프레스는 동해안에서 수도권까지, 나아가 동아시아 전역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화물 운송을 자랑하며 고객들 사이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었다. 김미나는 오전 일찍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들고 서재에 앉아 이메일과 업무 보고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국제 전화번호였고 중국을 뜻하는 플러스 86 국가번호였다. 안녕하세요, 박미나 대표님. 저는 중국 상하이 물류기업 신양 트랜스의 리웨이입니다. 저희는 대규모 산업장비 수송 계약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급히 찾고 있습니다. 리웨이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미나는 순간 긴장했다. 신양 트랜스는 중국 물류시장에서 손꼽히는 거대 기업이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그녀의 회사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관심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을 말씀해 주세요. 미나가 대답했다. 총 계약금은 20억 원 규모이며 월 10회 이상 운송을 1년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파트너가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어겨서 고객사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합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20억 원은 그녀가 새 물류 창고를 마련하기 위해 모아둔 자금과 맞먹는 금액이었다. 오늘 계약을 체결하려면 서둘러야 했다. 몇 시에 뵈면 될까요? 2시간 후에 강릉 시내 호텔 라마다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제 동료 왕하오가 이미 출발했으니 조건이 괜찮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나는 시계를 보았다. 오전 9시 30분. 서류를 챙기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가능했다. 알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나는 서재 한쪽에 놓인 금고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준비해야 했다. 그 돈은 원래 창고 구입을 위해 모아둔 비상금이었다. 긴장된 손으로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단정하게 묶인 현금 뭉치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돈을 꺼내려는 순간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미나야, 집에 있니? 남편 김준호의 목소리였다. 응, 서재에 있어? 미나가 답했다. 문이 열리며 준호와 그의 어머니 이선희 씨가 들어왔다. 선희는 창백한 얼굴에 벽에 기대어 힘겹게 서 있었다.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병원에 가야 한대요. 의사 선생님도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선희는 원래 강릉 근교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터라 도시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다. 평소에도 미나와 의견 충돌이 잦았고 그녀가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불만을 드러내곤 했다. 알겠어요, 엄마.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미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선희가 집에 머무는 것은 늘 긴장을 불러일으켰으니까 준호는 아내에게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출근했다. 미나는 다시 서재로 돌아와 서류를 챙기려 했지만 돈은 아직 금고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계약에 대한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위험 부담을 줄이고 싶었다. 서둘러 차 키와 가방을 챙긴 미나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붉은색 소나타를 향해 나갔다. 2년 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할 때 직접 산 차였다. 가죽 시트와 최신 내비게이션, 세련된 디자인이 도심에서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완성해 주었다. 운전 중에도 미나는 부사장인 최영호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서와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지시했다. 영호는 5년째 함께 일하는 충실한 조력자였다. 영호 씨, 오늘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자료 완벽하게 준비해 주세요. 오늘 오후 11시 호텔 라마다에서 미팅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수익성 분석, 운송 경로, 보험 서류 모두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사무실은 평소처럼 분주했다.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운송 일정과 고객 대응에 바빴고 미나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집중했다. 시간이 훌쩍 흘러 계약서와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완성되었다. 영호가 서류와 노트북을 차에 실어주며 행운을 빕니다. 사장님,
이라고 말할 때 미나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다. 호텔 라마다에 도착하자 15분 전이었다. 미나는 차에서 내려 거울을 보며 화장을 점검하고 세련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미디 스커트, 그리고 은은한 향수를 뿌렸다. 발끝에는 약간 굽이 있는 검은 펌프스를 신어 여성스러움과 동시에 당당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로비에서 만난 리웨이와 왕하오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회의실로 안내했다. 계약 조건을 논의하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중국 측은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내세웠고 미나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당신 회사는 믿을 만한가요? 리웨이가 물었다. 동해 익스프레스는 항상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저희 운송기사들과 차량 모두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나가 자신있게 말했다. 협상이 한창일 때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들어왔다. 미나의 옆자리 영호가 슬쩍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웃집 할머니가 집 앞에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차에 싣는 걸 봤대요. 시간은 오전 11시쯤. 미나는 순간 냉기가 몸을 스쳤다. 그게 누구지? 집에 남은 선희가 무언가를 몰래 빼돌린 걸까? 회의가 끝난 후 미나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주차장에 자신의 붉은 소나타가 없었다. 분명 아침에 여기 댔는데 급히 들어간 집 안은 조용했다. 선희와 준호는 보이지 않았다. 금고는 닫혀 있었지만 문을 여는 손잡이가 평소보다 느슨했다. 현금을 넣어둔 칸은 텅 비어 있었다. 미나의 심장은 터질 듯 했다. 20억 원 중 2억 원. 그녀가 2년간 모은 돈이 사라졌다. 그리고 가족은 행방불명이었다. 급하게 전화를 돌렸지만 준호와 선희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았다. 준호의 회사에도 전화했으나 오늘 병가를 냈다는 이상한 답변만 돌아왔다. 오후 1시경 회사 동료가 멀리 강릉 시내 메가플렉스 쇼핑몰 주차장에서 그녀의 붉은 소나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운전자는 60대쯤 된 여성이었고 쇼핑백을 잔뜩 들고 있었다. 이미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선희 씨가 내 차와 내 돈을 훔쳐서 쇼핑하러 간 거야. 그날 오후 미나와 영호는 경찰서에 사태를 신고했다. 가족의 배신이라는 아픔도 컸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때 집 문 밖에서 누군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쇼핑백을 잔뜩 든 선희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미나야, 벌써 집에 왔어? 난 오늘 병원도 다녀오고 약도 사고 친구 선물도 샀다. 선희의 목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태연했다. 미나는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현실에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엄마, 내 차 키는 어디에 두었어요? 그리고 내 금고에서 사라진 2억 원은요? 선희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더듬다가 결국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 2억 원 중 일부는 자신의 사치품 구입에 썼고 나머지는 친구에게 맡겼다가 그 친구가 쇼핑 중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미나는 가족과의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절감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정의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가 하나 남아 있었다. 그 사고를 당한 친구의 정체는 무엇이며 선희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행동을 했을까?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진다. 강릉 시내의 경찰서. 미나는 고요한 접견실에 앉아 있었다.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곧이어 들어온 형사 박진수는 서류를 앞에 두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박미나 씨, 이번 사건은 단순 절도와 차량 도난을 넘어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사라졌고 차량도 무단으로 사용되었죠.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경찰서장님. 제가 믿었던 가족이 저를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박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현재 이선희 씨는 자택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운전했다는 차량 사고의 피해자도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미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돈, 내 차,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가족이 있다니 그 순간 박 형사가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이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찍힌 CCTV 캡처입니다.
피해자와 함께 있던 여성은 선희 씨와 닮았지만 차 안에는 다른 여성의 지문도 발견됐습니다. 미나는 눈을 크게 떴다. 다른 여성요. 그게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다. 네, 그녀는 김소연이라는 이름의 50대 여성으로 선희 씨와 오랜 친구라고 합니다. 사고 당일 함께 있었죠. 미나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친구가 사고를 당했다고 했는데 왜 그녀가 내 차를 몰았던 거지? 그리고 그녀가 왜 내 돈을 갖고 있었지? 형사는 덧붙였다. 소연 씨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더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우선 선희 씨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소연 씨가 회복되는 대로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과 금전의 행방을 추적하는 중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미나는 결연한 얼굴로 말했다.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제 사업과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요. 며칠 후 강릉 시내의 한 카페에서 미나와 영호가 만났다. 영호는 노트북 화면을 넘기며 말했다. 대표님, 경찰에서 제공한 CCTV 영상과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선희 씨가 최근 몇 달간 은행 거래를 은밀히 조작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소연 씨와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죠. 미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노트북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선 계획적인 범죄 같아. 돈을 훔치고 사고까지 일으키다니. 선희 씨가 왜 이런 짓을 한 건지 알아내야 해. 영호가 미소를 지으며 농담을 던졌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내가 사는 동네에 도둑이 있으면 그 도둑은 보통 가족이다라는. 진짜 속상하네요. 미나도 미소를 지었다가 곧 다시 엄숙해졌다. 웃을 일이 아니지. 하지만 냉정해져야 해. 그때 미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낮고 미스터리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미나 씨,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은 훨씬 복잡합니다. 선희 씨 뒤에는 예상치 못한 누군가가 숨어 있어요. 당신의 사업과 가족 모두를 노리고 있죠. 미나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누구죠?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곧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모든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전화는 끊겼고 미나의 손에는 떨림이 남았다. 이제 시작일 뿐인가?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다. 누군가 내 가족과 사업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내가 먼저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날 밤. 강릉의 달빛 아래 미나는 서재 창가에 서서 멀리 불빛 가득한 도시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고 앞으로 닥칠 미스터리와 싸움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더 깊고 어두울 거야.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내 삶의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미나는 이른 아침부터 사무실에 출근해 짙은 네이비색 정장에 은은한 진주 귀걸이를 달았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은빛 헤어핀은 그녀의 차분함을 상징했다. 발끝에는 5cm 굽의 블랙 스틸레토 힐이 살짝 반짝였다. 오늘은 중요한 재판 날이었다. 이선희가 저지른 범죄가 드러난 뒤 가족과 사업 모두 위기에 처한 미나에게는 마지막 기회였다. 법정 안. 선희는 화려한 자주색 원피스에 금빛 목걸이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예전의 당당함 대신 불안과 후회로 가득했다. 미나는 변호사와 함께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재판이 시작되자 침착하게 증언을 이어갔다. 저는 이 사건으로 2억 원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잃었고 그로 인해 중요한 사업 기회를 놓쳤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진 배신은 저를 깊은 상처에 빠뜨렸습니다. 재판 중 선희는 몇 차례 눈물을 흘렸고 미나는 그러한 모습에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단호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재판이 끝난 후 미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짙은 회색 구름으로 뒤덮였고 곧 비가 내릴 듯했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모든 일이 끝난다 해도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야. 그때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달 수 없는 번호가 떠 있었다.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박미나 씨, 잘 지내시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선희 씨 이면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낮고 신비로운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했다. 누구죠? 왜 저를 협박하나요? 곧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사건의 끝은 아직 멀었습니다. 전화는 끊겼고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들어온 이는 미나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김영호였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표정이었다. 미나 씨,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희 씨가 재판 도중 누군가와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조종하고 있어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가족 문제로만 볼 수 없겠군요. 누군가 우리 회사를 노리고 있고 가족을 이용한 거죠. 영호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요즘은 집안 싸움도 스파이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네요. 그런데 주인공이 우리라니 참 운이 좋네요. 미나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운이 좋긴. 앞으로 더 힘든 싸움이 남았겠지. 그날 밤 강릉의 바닷가를 바라보며 미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누구든 내 가족과 내 삶을 흔들려 한다면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멀리서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다. 그리고 그 파도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과 위험이 숨겨져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미나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다.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미나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강릉항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색 스키니진에 은색 체인 목걸이가 빛났고 붉은 립스틱은 그녀의 결연한 의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잔을 들고 있었지만 마음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비공개였다. 미나는 잠시 고민하다 전화를 받았다. 박미나 씨, 당신이 찾고 있는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싶다면 내일 밤 10시에 강릉역 근처 달빛 카페에 나오세요. 혼자 오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낮고 불길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전화를 끊자마자 미나는 심장이 뛰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누굴 만나는 게 안전할까? 다음 날 그녀는 영호와 함께 약속 장소에 나갔다. 달빛 카페는 오래된 목조 건물의 은은한 조명이 감돌았다. 그곳 테이블에는 흐릿한 얼굴의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이미나 씨, 잘 오셨네요.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내 이름은 박성훈, 전직 경찰입니다. 지금은 사설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죠. 미나는 긴장 속에서도 질문했다. 선희 씨 뒤에 누가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박성훈은 한숨을 쉬고 말했다. 당신 가족 사건에는 강릉 일대의 부동산 개발과 연관된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선희 씨는 자신뿐 아니라 당신까지 이용당했어요. 그 배후에는 강릉시의 부패한 권력층과 연계된 조직이 있습니다. 미나는 믿기 어려운 말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럼 내 사업과 가족이 그들 손에 노란한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죠? 박성훈은 무겁게 말했다. 지금은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들이 움직임을 감지하면 당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당신도, 강릉도 끝이 납니다. 영호가 농담 섞인 말투로 끼어들었다.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네요. 다음 시즌엔 제발 좀 해피엔딩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나가 웃으며 답했다. 그건 우리 손에 달렸지? 시작부터 지는 경기는 없으니까. 그날 밤 카페를 나서던 세 사람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멀리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느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어둠 속에 숨어 있다. 미나가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그 어둠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더 깊고 치명적인 미로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미나는 새벽까지 이어진 긴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검은색 레더 재킷을 툭 걸치고 발에는 세련된 스니커즈를 신은 그녀의 모습은 평소의 차분함과는 달리 결의에 가득 차 있었다.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붉은 립스틱은 어둠 속에서도 강렬하게 빛났다. 집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누구야? 미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 대신 문이 덜컹거리며 잠겼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집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들었다. 박미나 씨, 조심하세요. 당신 곁에 믿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밤 누군가가 당신 집을 방문했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미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누구세요? 왜 이러시는 거죠? 곧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경고는 했어요. 전화가 끊겼다. 긴장감에 휩싸인 미나는 즉시 영호에게 연락했다. 곧이어 영호가 집에 도착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미나 씨, 오늘 경찰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선희 씨가 감옥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에도 낯선 인물이 자주 포착되고 있어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선 음모야? 내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해. 영호가 농담을 던졌다. 이젠 우리 둘이 탐정 콤비네요. 다음엔 코난도 부르죠. 미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그럼 내가 코난 역할 할 테니까 넌 왓슨해. 그날 밤 두 사람은 집 안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주변을 살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미나는 창문 너머로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그림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다짐했다. 누가 뭐라 해도 난 포기하지 않아. 내 삶과 가족, 그리고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거야의 그 순간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메시지였다. 내일 밤 비밀 장소에서 만납시다. 혼자 오지 마세요. 미나는 영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음 단계가 시작된 것 같아. 준비해야 해.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미지의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미나는 이튿날 저녁 검은 트렌치코트에 하이힐을 신고 비밀 장소로 향했다. 강릉 외곽, 오래된 창고가 무너져가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의 단호한 눈빛이 빛났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그 안에는 지난 몇 주간 모은 증거 자료와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창고 안은 어둠과 먼지로 가득했지만 미나는 주저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조용히 걸음을 맞추며 뒤따라온 영호가 낮게 말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네. 긴장하지 마요. 알겠어. 오늘이 진실을 마주하는 날이야. 미나가 숨을 고르며 답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중년의 남성으로 차분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미나 씨, 잘 오셨습니다. 저는 강릉시의 부패 실태를 조사하는 내부 고발자입니다. 당신이 겪은 일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나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말인가요? 선희 씨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큰 규모라니.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다. 네, 강릉시 고위 공무원과 부동산 개발업자가 결탁해 불법 개발과 돈 세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희 씨는 그들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고 당신의 회사와 가족도 그들의 계획에 이용당한 겁니다. 영호가 농담을 던졌다. 이 정도면 강릉판 황좌의 게임이네요. 다음엔 누가 배신할지 기대된다니까요. 미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도 이 싸움에서 승자가 될 거야. 포기란 없어.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다.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남자는 경고했다. 우린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해요. 미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실을 밝히기 전엔 멈출 수 없어. 모두가 알게 해야 해. 그들은 급히 증거 자료를 챙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릉의 밤하늘 아래 미나의 눈빛은 더욱 빛났고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이 다음 이야기는 강릉의 어두운 비밀을 파헤치는 여정이다. 미나가 속삭였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미나는 이른 아침 회색 가디건에 청바지를 매치하고 심플한 검은 백팩을 맨 채 조용히 강릉 시내의 한 작은 카페로 향했다. 그녀의 눈은 전날 밤보다 더 예리했고 입술에는 연한 코랄빛 립밤이 살짝 번져 있었다. 오늘은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만남을 갖는 날이었다.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기다리던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중년의 기자 김태윤이었다. 짙은 안경 너머로는 세상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다. 미나 씨,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태윤이 작게 웃으며 말했다. 태윤 씨, 당신이 가진 정보가 우리 싸움의 열쇠가 될 거라 믿어요. 강릉의 부패 구조를 폭로해야 해요. 미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태윤은 노트북을 열어 몇 장의 문서를 보여주었다. 지난 몇 년간 강릉시와 몇몇 대기업 간의 비밀 계약서, 그리고 불법 자금 흐름을 기록한 내부 문서들입니다. 이걸 공개하면 큰 파장이 예상되죠. 미나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선희 씨의 행동도 이해가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거대한 음모의 태윤이 농담 섞인 말투로 덧붙였다. 정말 드라마 강릉 같네요. 현실은 영화보다 더 복잡하고 잔인하죠. 미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니까 해피엔딩을 만들어야죠. 그때 카페 문이 조용히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미나는 순간 몸을 움츠렸다. 낯선 남자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박미나 씨, 혹시 이 자료를 저에게 넘기실 생각은 없나요? 미나는 당황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이건 강릉 시민과 정의를 위한 것입니다. 함부로 넘길 수 없어요. 낯선 남자는 미소를 거두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신의 삶은 더 위험해질 겁니다. 미나는 굳은 결심으로 대답했다. 위험이 두렵다면 처음부터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겠죠. 낯선 남자가 돌아서며 말했다. 곧 다시 만납시다. 박미나 씨, 그가 떠난 후 미나는 태윤과 눈을 맞추며 속삭였다. 우리가 진실을 밝히면 강릉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비 내리는 강릉 거리 위로 어둠이 짙게 깔렸다. 그러나 미나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다. 다음 이야기는 진실을 향한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다. 그녀가 다짐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다. 미나는 비가 내리는 강릉 거리 위를 조용히 걸었다. 검은색 트렌치 코트가 젖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분했다. 손에는 태윤 기자가 건넨 USB가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강릉시청 고위 관계자와 대기업 간의 불법 거래 증거가 담겨 있었다. 집에 도착한 미나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 뜬 문서들과 영상들은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부패와 배신,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그녀의 앞에 펼쳐졌다. 그 순간 집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미나가 전화를 받자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미나 씨, 그 자료를 함부로 공개하면 당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 위험해집니다. 생각을 다시 하세요. 미나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내가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전화가 끊기자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호 씨, 준비됐나요? 이제 끝장을 봐야 할 때예요. 며칠 후 강릉시청 앞에서 미나와 태윤,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 부패 척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플래카드에는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경찰차가 진입하며 현장을 진압하려 했지만 미나는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우리가 포기하면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강릉의 미래를 위해 함께 싸웁시다. 시민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바다 파도 소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그녀의 발걸음은 더욱 힘차게 나아갔다. 진실을 밝혀낸 자만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다. 미나가 다짐하며 눈을 감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다. 미나는 밝아오는 이른 아침 햇살 속에서 새하얀 셔츠와 슬림한 블랙 팬츠를 입고 사무실에 들어섰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은은한 향수가 퍼졌고 발끝에는 세련된 로퍼가 부드러운 걸음을 완성했다. 지난 몇 달간의 고된 싸움이 조금씩 결실을 맺는 듯했다. 사무실 안 직원들은 미나를 향해 따뜻한 미소와 박수를 보냈다. 태윤 기자가 작성한 부패 척결 기사가 전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강릉은 점차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시민들의 신뢰도 회복되고 새로운 협력사들도 미나의 회사에 손을 내밀었다. 미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과 긴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영호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미나 씨, 오늘 오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희 씨와 관련된 새로운 진술이 나왔답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진술이 뭔데요? 영호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선희 씨가 혼자가 아니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공범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강릉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나의 눈빛이 다시금 불타올랐다.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이번엔 그 공범을 찾아야 해요. 영호가 웃으며 농담했다. 이제 진짜 미스터리 강릉의 마지막 장을 써야 할 때인가 봐요. 미나도 미소 지으며 답했다. 맞아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니까. 바깥에서는 바람이 살랑이며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미나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거야.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려는 순간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이미나는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네, 박미나입니다. 대표님. 당신의 다음 선택이 모든 걸 바꿀 겁니다. 조심하세요. 낮고 미스터리한 목소리가 들렸다. 미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두렵지 않아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테니까요. 전화가 끊기고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릉의 바다는 오늘도 잔잔히 그녀의 결의를 비추고 있었다. 미나는 사무실 창가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은은한 흰 블라우스와 딥네이비 색상의 미디 스커트가 그녀의 단아하면서도 강인한 이미지를 한층 돋보이게 했다. 손목에는 심플한 실버 팔찌가 반짝였고 발끝에는 세련된 블랙 펌프스가 조용히 바닥을 스쳤다. 갑작스러운 전화 벨소리에 미나는 긴장하며 핸드폰을 들었다. 화면에는 익숙한 번호, 바로 영호였다. 이미나 씨, 경찰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선희 씨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CCTV 영상이 추가로 확보됐답니다. 우리가 찾던 공범의 얼굴이 분명히 찍혀 있어요. 미나의 눈동자가 번쩍였다.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네,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야 해요. 시간이 촉박합니다. 미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어요. 바로 출발합시다. 두 사람은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좁고 어두운 조사실 안, 커다란 모니터에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 속에는 선희 씨와 함께 어두운 골목길을 걷는 남성의 모습이 선명했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행동 하나하나가 위협적이었다. 이 사람이 바로 공범일 겁니다. 경찰 관계자가 말했다. 미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끝을 봐야 해. 그날 밤 미나와 영호는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영호가 농담조로 말했다. 이제야 진짜 강릉 미스터리의 클라이맥스네요. 영화 한 편 찍어도 되겠어요. 미나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우리 삶이 곧 영화니까? 하지만 해피엔딩을 위해선 우리가 직접 써야 해.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함께 미나의 눈빛은 단호하고 빛났다. 그녀 앞에 놓인 미스터리는 점점 더 풀려가고 있었고 그 끝에는 반드시 정의가 기다리고 있었다.
진실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지금부터다.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